This is music for the soul. Please get on your knees. Came from the jungle, up in the trees. I got a few tricks up in the sleeve. One wrong move, I'ma let out the big shoes, check out the crease. Blow like I'm Bigfoot, step on the beat. Make a man's run till he step out the crease. When the whole place scream, gotta get out the.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No. You blame things that you do on somebody else. No. 카라운드몰은 레이싱 용품 수입 판매로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꿈을 키워가면서 투자를 좀 받고 지금 이 위치에 매장을 차리면서 세차장, 모터스, 편의점 그리고 그런 용품 같은 것들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카라운드몰은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전에는 제가 레이싱 용품을 조금씩 이름 없이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6년 11월에 세차장이랑 매장을 같이 시작하게 됐고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돼서 편의점 들어오고 이제 모터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큰 거는 사실 수익성이에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엄청 잘 됐어요. 저희가 오픈할 때도 다른 지역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확 흥했다가 관리도 쉽지 않다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손님이 없으니까 관리를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요. 제일 타격이 큰 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못 오시게 되니까 잊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익성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매장을 꾸미려고 시작을 했어요. 매장이 너무 휑하니까 레이싱 용품도 그렇고 세차 용품도 그렇고 진열을 해도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미니카, 토미카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토미카부터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거를 조금씩 들여오다가 그러면 한번 수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i20 WRC 모형을 먼저 수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커지게 됐고 지금은 사실 매출로만 보면 제일 큰 매출이 다이캐스트 모델이 됐습니다. 다이캐스트가 한 70%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로만 보면. 근데 이제 순이익으로 따지면 사실 셀프세차가 순수익은 제일 높긴 해요. 근데 이제 매출 자체는 다이캐스트가 더 높죠. 레이싱 용품은 처음에 돈은 많이 드는데 이걸 회수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냐면 시장도 너무 작다 보니까 수요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레이싱 용품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제 집도 요 근처고 땅을 알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대비 좀 넓은 지역, 넓은 땅을 찾다 보니까 요쯤이 적당하고 개발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 요 위치를 잡게 됐고요. 잡고 보니까 또 근처에 튜닝샵들도 많고 접근성이 너무 나쁘진 않아서 적당하게 좀 잘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자동차 연구소에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투자를 좀 받게 돼서 카라운드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이캐스트 아이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미니 GT 제품인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요. 소비자들한테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아이템이 미니 GT. 토미카만한 사이즈긴 해요. 근데 이제 토미카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고 다양한 차들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CU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손님들 많이 오시고 세차장도 손님 많이 오시고 수세차장도 오시고 여기 게임방 있을 때는 또 게임방에도 손님 많이 오시는데 항상 이런 음료나 먹을거리 같은 거, 담배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걸 사러 가려면 차 타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차라리 내가 편의점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사게 하고 요 근처에 이제 편의점이 없어요. 길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겠다. 사실 인건비가 다 나가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수익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차장 쪽으로만 하면은 3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세차장 시설 비용.
근데 벌긴 벌어요. 사실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80% 정도는 보더라고요, 순수익을. 물값 같은 것도 많이 안 들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그냥 대충 80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80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좋은 거는 인건비 안 들고 본인 혼자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레이스는 제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4살 때. 그동안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모아두고 군대 있을 때도 월급을 다 모아왔어요. 한 번도 안 쓰고.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는 이제 택도 없으니까 계속 알바를 좀 더 하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때 이제 처음 클릭 페스티벌을 시작했죠. 그나마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메이크만큼 돈이 덜 드는 거는 없더라고요. 잘 했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재밌게 탔던 게 2015년쯤 슈퍼레이스를 나갈 때였어요. 그때 아반떼 MD로 원메이크 나가다가 이제 슈퍼레이스로 전환했을 때인데, 그때 막 고생하다가 15년도쯤에 포디움을 2번인가 올라갔었거든요. 포디움을 올라갔던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어지고, 이제 그때 슈퍼레이스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슈퍼 1600 선수들 4명을 중국에도 데려가고 일본에도 데려가고 저희 차를 가지고 가서 해외 서킷도 타보고 그런 영광을 누렸었죠.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도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말하면 N 같은 고성능 차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예전보다는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에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이 잘 안 되긴 해요. 재미있는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벨로스터 N이 나오고부터가 판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 가격에 재미있는 차를 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더 차를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 이왕 한번 달려보자 이제 트랙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아진 것 같거든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 차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용품도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재미있는 차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벨로스터 N밖에는 없지만 앞으로도 아반떼 N도 나올 거고, 그런 재미있는 차가 많이 나오면 점점 더 흥하지 않을까. 해도 됩니다. 근데 철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걸 하고 자 하자 이렇게 막 벌려놨는데, 벌려놓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세차장, 모터스, 매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을 조금씩 못 쓰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PSI 같은 경우도 좀 접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철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돌아가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